이후엔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후엔입니다. 자, 오늘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투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좀 먼저 볼까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CPI, PPI 발표도 있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있었다 보니까 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상세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또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은 이제 9월 달의 장세를 좀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으면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좀 무게를 좀 둬야 되고 코스닥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양도 그 세금 문제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쪽으로 좀 무게가 갈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의 화두는 AI의 확장 그리고 AI 반도체 생태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와 AI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코스피 쪽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무게를 좀 싣고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나 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금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강력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죠. 코스피는 양봉 두 개로 딱 이렇게 마감됐잖아요, 그죠? 양봉 두 개로 딱 강력하게 마감돼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61선을 뚫고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이제 뚫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뚫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떨어지면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좀 버거워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두고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미국도 지난주 밤에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FMC 단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그 나스닥 선물지수이고요. 그래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 양봉인 경우에 그 다음날에 풀 양봉이면 다음날 빠지거나 풀 음봉이면 다음날 반등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거의 이제 풀 음봉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하방으로 열릴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추세적인 어떤 변곡점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다음 주에 월화의 장세가 어떤지 보고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 장세는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어쨌든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조금씩 봐야 되는 섹터가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을 좀 더 집중있는 전략을 쓰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7월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관성 주도주 역할을 하는 로봇과 AI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서서히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봐야 될 종목군들이 섹터들이 많다는 건 시장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 종목만 간다는 거는 좋은 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상반기에 에코프로나 뭐 레인보우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갔을 때, 에코프로 이렇게 다 올라갔을 때 나머지는 안 올라갔어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뭐 특정 레인보우나 좀 움직였죠. 나머지는 다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만 갔다. 이건 좋은 장세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이제 뭐 반도체도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도 봐야 되고요, 방산도 봐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은 분명히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나쁜 거는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이제 내린다고 했을 때가 가장 이제 위험한 그 돌발 변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좀 위험하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 미국의 좀 그 뭐 골디락스라고 하는 실적도 좋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연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그런 그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그런 골디락스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들의 그런 이자 부담이라든지 비용 부담,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치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은 미뤄지고 오히려 악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최악의 악재는 금리를 내린다.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는 게 최악의 악재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 앞으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괜찮은데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악화가 돼가지고 무너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면 정말 비상사태로 보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인버스로 무기를 싣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여전히 우리가 뭐 관성 종목군들은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쪽으로 무게를 싣고 나가는 방법이 맞고요. 특히 이제 AI 쪽은 하반기에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이 대기업들도 계속 그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대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자동화 관련해서든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축소되는 가운데 일단 그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하나 로보틱스에 대한 뭐 IPO 이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학회 10월달에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특히 그 상승 사이클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 괜찮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특히 기관 매수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십니다. 없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이슈가 있는 종목만 건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독박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조금 안 보는 게 좀 좋긴 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코스피가 지금 상승 사이클로 간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도 특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뭐 엔비디아, TSMC 납품하는 그런 뭐 수부장 관련주들, 그런 주들이 조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는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립 공정, 그다음에 믹싱 공정 이런 관련주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더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극재 관련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만 원대 초반까지 오면은 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코프로는 80만 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방산 관련주, 또 5G, 6G 관련주,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주 이렇게 좀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 뭐 보안 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에코프로 나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만원대 정도 오는 게 그러니까 1차적인 상승 그 매수가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아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찍을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축히 저점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60만원대가 떨어진다 그러면 땡큐하고도 사야 되는 상황이죠.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쪽이 그냥 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포스코 쪽은 또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 쪽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딩스를 좀 잘 보는 전략을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믹싱 공정 관련해서 TSI 이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I 같은 종목을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는 뭐 레인보우도 있고 뭐 크랙서 이런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그다음에 AI도 AI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고 한올바이오 파마 뭐 좋죠. 유나이티드 제약 그 다음에 광동제약, 그 다음에 삼진제약, 요거 이제 치매 치료제 이슈 그와 관련해서는 소록스한 종목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록스의 아리바이오가 결국 이제 그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치매 치료제 임상을 이제 진행하는 회사잖아요. 아리바이오가. 그래서 그런 치매 치료제에 대한 학회가 또 쉐어자를 있기 때문에 소록스가 좀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서럭스 같은 경우가 조금 아리바이오 이슈 때문에 올라올 수 있고 삼진제약은 이제 아리바이오가 이제 임상 통과했을 때 이제 그 치매 치료를 실제로 생산하는 그런 MOU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부각받을 수도 있고 또 AI 쪽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체크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나 대형주 쪽은 그 다음에 동아 ST도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하면 65,000원대가 지지가 되면 위로 한번 열려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CTC 바이오 이런 모습들도 지금 뭐 조정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뭐 유한행위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련주로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전고점 돌파 신고가 가고 있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방막 공정 관련해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신고가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갈 국면들이 많습니다. 테스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유니캐스트는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정거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집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뱅 관련주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존의 전공정 장비 관련주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는 심텍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슈를 좀 더 모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정공정 장비들을 잘 모으는 전략. SFP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는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자. LIG 덱스원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도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주는 뭐 네이버 이런 종목을 좀 보는 전략 머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나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장세는 아무래도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는 이제 조금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또 주도주가 출연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반기 다시 한번 주도주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쓰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환율단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다음 주에 1320원대까지 밑에 밀려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1318원이 이탈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이탈이 되면 조금 더 환율에 대한 문제는 좀 이제 줄어도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수출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약세 현상을 좀 보일 수 있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황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종목별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다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